미국은요, 총 가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헌법이 적혀 있는 나라예요. 헌법. 미국 수정헌법 제2조 무기를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최근에 송도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다들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사제총기로 쐈다 뭐 그런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런 그 사제총기 사건이 일어나냐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불법 총기 사고가 12건, 12건도 없기를 바라야죠. 12건도 없는 게 좋은 것이고 12건도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거지만 5년에 12번이면은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 총기 관련된 법이 졸라게 빡세요. 자, 대한민국 총포화약법. 이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당연히 아무한테나 총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 아니면 유해조수단, 고라니 잡는 분들. 이 고라니 잡는 분들도 총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지구대 파출소에 맡겨놨다가 자기들 필요한 날 가질러 가야 돼요.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은 사격선수들, 이 양반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이분들 아닌 이상 이분들조차도 총을 마음대로 들고 다닐 수 없고, 이제 특정 날에만 쓸 수 있고, 이제 이런 규제가 굉장히 많아. 시간도 정해져 있어. 딱 쓸 수 있는 시간이, 그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총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율이 없고 규제가 많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까다로워. 진짜 엄청나게 까다로워. 자, 근데 우리나라가 2023년에 아시다시피 신림역이랑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호신용품들이 유행이었어요. 뭐 전기 충격기, 가스총, 호신용 스프레이 이런 거 살라고 하는 분들 많았어. 근데 사실 엄연히 총포화약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총포화약법에 따라서 관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실 사서 막 쓰고 다니면 안 된대요. 원래는 대부분의 이 호신용품들도 물론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기준, 미비한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건 쓸 수 있지만 대부분 조금 더 사거리가 길고, 호신용 스프레이도 요런 것들도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써야 됩니다.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모르죠, 일반적으로. 모르고 경찰도 이거를 일일이 다 신고 받으려고 하면 감당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게 있는 거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 호신용품들 내가 후추 스프레이, 겨자 스프레이 이런 거, 요런 거 살 때도 사거리가 그냥 미스트 뿌리듯이 찍찍 뿌린다 이 정도면 그냥 써도 되는데, 사거리가 좀 길쭉하게 나간다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하고 써야 된다. 요런 기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총기 관련해서 실제 실탄, 실제 총 요런 것뿐만 아니라 비비탄, 원래는 비비탄이란 단어는 없는데 어쨌든 모의총류, 모의총기, 이 비비탄 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비탄 총이 실제 총처럼 묵직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간지 안 나게 저건 누가 봐도 진짜 총이 아니고 짭이구나. 저런 빨간색, 주황색 요런 색깔을 좀 달아놓고 이거는 찐 총이 아니고 좀 비비탄 총 같은 거 이런 거 티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처벌받아요. 이거 안 하다가 에어소프트건 동호회 같은 거, 서바이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23년 2월에 파주에서 서바이벌 동호회 회원들 저짓거리 안 하고 총에다가 색깔 다 이제 검은색으로 다 칠하고 총소로 나갔다가 6명 다 불구속 입건 됐어. 이렇게 빡세요. 비비탄에 대한 것도 빡세다. 자,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총덕들 이분들은 밀덕이 아니야. 이분들은 밀덕이 아니에요. 밀덕 중에서도 따로야. 번외야 이 양반들은. 총덕인데 총덕. 건덕들. 이 양반들이 이제 2009년도에 헌법재판소에 공공의 안전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총포에 대한 어떤 법들이 있는데, 비비탄 총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제가 많냐 짜증나게 요걸 이제 헌법 소원을 한 거예요, 이 양반들이. 했는데 헌재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모의총, 이런 에어소프트건이나 비비탄 같은 모의총들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헌재에서도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현재 진짜 총은 당연한 거고, 모의총들, 저런 비비탄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규제 속에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비비탄 총 같은 거 집구석에서 이제 쏘는 거 좋아하는 양반들, 친구분들 있죠? 우리나라는 졸라 후진국이야. 와, 이런 거 하나 쏘는 것도 규제가 존나 빡세. 어이가 없어. 직구로 부품 같은 거 하나 사다가 걸리면 되고 이런 얘기 좀 투덜거리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계속해서 그들이 투덜대든가 말든가 강력한 규제로 대한민국 안보와 치안을 위해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규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간다요. 씹어졌습니다.
씹어졌습니다. 씹어졌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수렵용 총, 사냥용 총 이런 거 아닌 이상 거의 없어요. 총이 경찰들 들고 있는 거 빼고 민간인들 들고 있는 총도 뭐 사격 선수들 뭐 이거 몇 대 되지도 않고 대부분 이제 그 좀 시골에서 유해조 수단 그런 분들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자, 민간인이 가장 많이 총을 가지고 있는 나라 민간인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미 뭐 다 아실 거예요. 자, 스위스에는요 국제개발대학원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문제들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다루는 전문대학원이 있어요. 저 IHEID라고 하는데 저기서 SAS 프로젝트를 했어. 저 SAS라는 프로젝트. 저기 뭐냐면은 얘네가 전 세계 그 민간인들 총기 아니면 전 세계의 총 이런 것들에 대해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 근데 얘네 이 스위스 국제개발대학원에서 2018년도에 논문 쓰고 연구 보고서를 쓴 게 있는데 이 양반들이 2017년 기준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전 세계의 2017년 기준 총기가 약 10억 개 유통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그 중에서 8억 5,700만 개가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야 그러면은?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총기가 10억 개인데 그 중에 대부분 85% 이상을 민간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런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많다 진짜 이거. 자, 근데 저 8억 5,700만 개 중에 4억 개가 미국 민간인입니다. 절반이죠, 절반. 절반.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 인구가 4억이 안 넘습니다. 3억 몇인데 미국인 100명당 총기가 120.5개가 보유되어 있는 그런 꼴이래요. 한 명의 총기 한 개가 넘는 거야, 미국은.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씹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총기류를 민간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 그다음 중국, 그다음 파키스탄. 요런 순서였습니다. 근데 인도, 중국, 파키스탄은요 정부에서 그래 너네들 민간인들 다들 총 가지고 이게 아니고 관리가 좆도 안 되는 거야 정부에서. 나라가 국가가 그냥 구석구석 뭐 전 국민 그 총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요 지금. 셋 다 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인도, 중국, 파키스탄 그죠? 또 그런 상황이 지금 있어가지고 요렇게 지금 있다는 거. 인구 대비로 따지면 많은 게 아니죠 또. 미국은 자기들 인구보다 더 많아. 인도는 10억이 넘어. 중국도 10억이 넘고 파키스탄도 인구 2억 넘어요 제가 알기로 그죠? 2억 5천만이야 파키스탄도. 어찌되었든 결국에 뭐예요 지금? 도대체 왜 미국만 전락에 많은 총들을 민간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어떻게? 왜 미국만 총기 규제를 제대로 안 할까? 이게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저 지도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이게 뭐냐? 저 퍼센트가 뭐 같아요? 각 주마다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주민들의 총기 소지율입니다. 보면은 여기는 주민들의 66.3%가 총을 가지고 있어요. 66.3, 66.2 그런 거야 지금. 그리고 뭐 텍사스 45.7, 뭐 알래스카 64.5, 하와이는 얼마 없고 뭐 뉴욕주 같은데 19.9 요런 순서로 이제 캘리포니아 28.4 요런 느낌이네. 지금 보면은 알래스카를 빼면요 60%가 넘고 굉장히 많은 주 보면은 요쪽이야. 미국의 북부와 북서부 아니면은 남부 중남부 요쪽이 많은 거예요. 요쪽 여기랑 요쪽. 그 외의 지역들은 조금 덜해요. 특히나 이제 동부 쪽 동부에 이제 뭐 뉴욕 있고 이제 요런데 동부 쪽은 많이 없어지고 캘리포니아 또 먹고 살기 좋다고 하죠. 요런 데는 없는데 또 이제 휴양지 하와이 요런 데도 없고 그죠? 자, 저희가 이 지도를 보고 오케이 뭐 지도는 알겠고 총기 소유에 대한 성향을 좀 보고 왔어요. 정치 성향이 이게 그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24년에 연구한 겁니다. 여론조사. 따끈따끈해요. 작년 거야. 자, 미국 공화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총기를 더 소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민주당보다.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 아시아계보다는 흑인과 백인이 총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뭐냐면은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시골에 사는 백인일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요런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그죠? 인종적으로도 이제 아시아계는 가장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 총기를 소유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 대부분이 보호용입니다. 보호용을 주요 이유로서 총을 가지고 있다가 72%. 사냥이 주요 이유다는 32%밖에 안 돼요. 스포츠용 뭐 수집용 요것도 좀 꼬로만 말이고 사냥 아니면 보호용인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용도로 72%. 요런 이제 좀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총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야? 이거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게 일어나고 학교 같은 데도 어떤 미친놈이 막 창총 들고 들어가가지고 다 쏴갈게 막 이짓거리 하는데 총을 다 없애버려야 더 안전해지는 거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더 없애면 안 된다는 여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을까? 정부를 믿고 정부의 경찰력과 치안력을 믿고 총을 다들 내려놔라. 총이 있는 새끼들은 우리가 다 잡아 조지겠다. 요로라는 건데 이거를 신뢰를 못합니다. 미국에 살다 오시거나 미국의 분위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을 없애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예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무슨 단순하게 이게 전미 미국 전체의 총기협회예요. 그 총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총 팔아먹는 사람들, 총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 전미 총기협회가 로비를 해가지고 아직도 저런 것이다. 근데 그거 하나로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얘네가 로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정치권들이 총을 불법화하는 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진 않겠지. 열심히 움직이진 않겠지. 그러나 그거 하나만으로 이 전미총기협회 로비 하나만으로 미국의 총기가 안 없어진다. 미국의 총기가 불법화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는 없다. 그건 너무 그냥 표면적인 그냥 여러 요인들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로드뷰를 한번 보죠. 아직 총이 다 있잖아요. 어떤 미친놈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내가 여기 살아. 총이 있는 나라고 누가 어떤 미친놈이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 살아. 예를 들어. 이거 실제로 사람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전봇대도 있고. 자, 근데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여기 살아.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살아. 근데 어떤 미친놈이 무슨 사이코새 어디서 언제 올지 몰라. 경찰에 신고는 했어. 근데 여기서 글쎄요. 글쎄요. 요런 게 있다는 거죠. 한 세월이야 경찰 오는 거. 자,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박정희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까지 해가지고 범죄와의 전쟁을 오지게 했어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총 같은 걸 함부로 들고 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기도 힘들고 총기가 발달해가지고 막 개개인들이 막 총을 구매하기도 힘들었고 돈이 없어서라도 그게 힘들었어. 돈이. 막 그런 게 있었어. 근데 미국은 애초에 개척의 역사입니다. 총을 들고 저 북미 대륙으로 가야 돼요. 지금이나 여기에 미국이란 나라가 있지. 옛날에는 뭐예요? 영국 섬에서 영국인들이 배 타고 요렇게 해가지고 간 거야. 그냥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라도 없고 그냥 뭐 인프라도 없고 그냥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들만 사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활을 쏠지 뭔 짓을 할지 코요테가 갑자기 나타날지 불곰이 나타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 거예요. 총으로 시작된 역사다 이 말이야. 무법천지야. 무법천지. 그냥 그들을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고 불곰이나 뭐 늑대 튀어나오면 몰아내야 되고 이러면서 개척을 시작해야 되는 그게 미국의 역사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당연히 그냥 건국이 아니야. 미국이라는 국가의 건국이 아니고 영국식 민지. 초기에 영국식 민지 초기부터 당연하게 총을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안 그러면 버팔로가 씨발 갑자기 뿔 달고서 달려와가지고 다 들이받으면 그만이고 막 개판이야. 진짜로 개판이에요. 자, 그리고 쉐리프가 뭐야? 보안관이죠. 보안관. 폴리스가 있고 쉐리프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저 쉐리프 보안관의 역사를 따로 보면 보안관이 있는 이유조차도 미국의 치안이 노답이라서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초기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개념이라기보단 다른 개념이지만 초기에 이 쉐리프라고 하는 보안관의 개념이 그래서 생긴 것이다. 저거 쉐리프가 박은 거냐? 참 또. 자, 아무튼 간에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총이라는 거를 누구든 누가 나를 쏘든 아니면 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거 미국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총기를 불법화해라라는 시위 일어나죠. 막 뉴스에 막 같이 나오잖아. 미국의 한 지역에 뭐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어떤 정신 나간 어떤 미친놈이 총 쏴갈겨서 몇 명이 죽었다. 그 이후에 학부모들이랑 그 지역 주민들 나와가지고 총기를 불법화해야 된다 막 운동하고 막 시위하고. 그거는 그냥 거기만 그런 거예요. 총기를 없애야 된다. 총기가 불필요하다. 치안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대부분 대도시입니다. 아까 앞서 말한 그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시골 미국 중부와 남부 쪽 그쪽 가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대도시 위주로 그런 게 깨작깨작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캘리포니아의 대도시들 LA 뭐 워싱턴 DC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 아닌 이상은 글쎄요. 자, 미국은 주별로 일단 총기에 대한 법이 너무 달라요. 지금 보면은 캘리포니아 대표적으로 지금 거의 서쪽이랑 이 중부에서 거의 고립된 느낌 아닙니까? 혼자 총기가 굉장히 적어요. 비교적 적지.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죠? 규제가 총기 관련 규제가 그나마 빡센 주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소유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총기 안전 인증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 시험을 치러야 돼. 그 다음에 신원조회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21살 이상이어야 돼요. 정해진 데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길 가던 어떤 놈인 줄 알고 총을 사. 지나가는 애가 불법 총기를 파는지 어떻게 알고 정해져 있는 총포상에서만 총을 살 수 있다. 당연히 구매한 사람 판매한 사람 관련된
관련된 모든 기록이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등록이 되고요. 자동, 반자동 기능 있는 총기 금지되고 대용량 탄창이랑 기준이 있어요. 10발 이상 되어 있는 거. 요것도 금지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총 보이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 안 보이게 하면 되니까 가방 안에 넣어 다니면 되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총기 은닉 휴대라는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요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좀 까다로운 그런 게 있어. 자, 근데 총기 규제가 전락에 널널하다는 와이오밍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와이오밍 66.2%네요. 그죠? 자, 와이오밍주 요쪽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몬테나주 밑에 와이오밍주 요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와이오밍주는 어떤 규제가 있느냐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총기 안전인증서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범죄 이력이 있는지는 신원조회는 해요. 근데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총기를 어디서 구매했고 허가받을 필요 없고 탄창 용량 제한 없고 공공장소에서 보이도 말도 처벌 조항 없어요. 소총 산탄총 18살 이상이면 사고 권총 21살 이상이면 삽니다. 도피 중인 범죄자,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 시민권 없는 사람, 가정폭력범 이런 사람들은 신원조회에서 살 수 없어요. 요 정도야. 굉장히 러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무서워. 무서워. 근데 총기 소지율도 높고 가장 규제도 적다는 이 와이오밍주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장 적은 게 있습니다. 이 와이오밍주가. 미국의 주 중에 인구가 제일 적어요. 자, 와이오밍주 전체 면적이 25만 3,33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럼 남한 면적이 2.5배예요. 근데 인구가 60만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와이오밍주에서 내가 확대를 해볼게요. 그 주요 도시가 뜨잖아요. 여기 보면은 캐스퍼, 버팔로, 그리고 질레트, 쉐리든, 코디 이런 데 떠. 자,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캐스퍼로. 이거 얼마나 할라나 도시가 하고서 봤는데 도시가 작지는 않아 보여요. 딱 보면은. 그쵸? 이렇게 뭐 작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어. 가봤는데 집이 좀 듬성 있는 느낌. 뭔가 건물이 빼곡할 줄 알았는데 집들조차도 뭔가 좀 듬성듬성한 느낌 있죠. 뭔가 굉장히 듬성듬성 있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좀 안쪽으로 좀 가볼까요? 여기는 그래도 좀 있는 느낌인데 여기는 그래도 요렇게 좀 사람이 몰려 살아요. 그쵸? 캐스퍼 여기가 지금 인구가 49,000명 산답니다. 도시가 쪼만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버팔로 여기는 인구가 지금 4,500명 산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도시가 건물들이 많아 보이지만 많은 게 아니래요. 보이는 게 다야 진짜. 예. 바자회 하나 보네. 바자회 하나 봐. 바자회 2022년 8월이면 코로나 한창 터졌을 텐데 그냥 걸리든가 말든가 그냥 막 바자회 하고 있네요. 아무튼 요런 분위기. 그래서 인구가 적고 일단은 지금 봐봐요. 중간중간에 키언이라는 동네가 있어. 그죠? 여기도 지금 마을이 있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스토리라는 동네랍니다. 여기는 지금 집이 거의 안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집들이 좀 산골짜기에 뭐가 없어. 배그하다가 그 헬리콥터에서 잘못 내려가지고 비행기에서 자동차 찾으러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저 그런 느낌이야. 조졌죠. 급하는 조진 거지. 그렇지. 여기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쏠 줄 아냐 진짜로. 이거 무서워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마을이 좀 있어요. 농장 좀 시골 농장 감성으로.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의 치안을 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기 소지율이 좀 높은 경향이 있는 거죠 지금. 자, 미국은 수정헌법 제2조 무기 소지의 권리. 기강이 확립된 민병들로서 당신들은 민병이다 이거야. 기강이 확립된 개개인들 민병이다. 당신들 국민들 한 명 한 명은 민병대들로서 자유로운 주의 안보, 니네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주의 안보에 필요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 침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야 지금 뭔 소리야. 자, 일단은 영국인들이 세운 미국 아닙니까? 결국에 지금 미국인들은 영국인이에요. 영국인들이 영국의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그 영국 식민지에 있던 애들이 영국인들이 영국 본토가 짜증나서 영국 본토를 상대로 영국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한 게 미국이야. 그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인들의 문화, 법적인 영향, 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규칙, 룰 이런 게 다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아까 앞서 말했지만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들하고 맞서 싸워야 되고 그들을 몰아내야 지들이 개척할 때가 있고 이런 역사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였던 그 미국의 건국 초기만 해도요. 미국이란 나라는 국가, 중앙정부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나라였어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치안력을 중앙이 왜 담당해줘야 돼?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런 느낌? 졸라 그러고 시작한 거야 나라가. 졸라 졸속으로 막 급하게 독립을 했는데 막 뭐가 체계가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란 국가의 개개인들 각 동네별로 치안을 담당하고 안보를 담당하고 각
동네마다 민병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각 지역마다 민병대를 조직해서 각자 동네에 총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훈련받고 알아서 했었어야 됐다. 알아서. 근데 조선은 안 그랬을까? 사병력파, 중앙집권, 중앙의 왕에게 권력이 집중돼야 되고 지방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그 짓거리 하면 안 되고 강력하게 사병력파를 해가지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갔던 조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은 이런 총기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중앙정부한테 맡겨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생기기가 힘들어. 근데 미국은 아니라는 거지. 중앙집권은 개X나 무슨 중앙집권이야. 니들이 알아서 지켜란대. 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입니다. 매일 약 132명이 총기로 사망합니다. 스스로 죽거나 누가 쏴서 죽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총기로 죽어요. 그러면 1년에 무려 48,000명이 총으로 죽습니다. 미국에서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누군가가 총으로 죽든 말든 나를 지켜야 되고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이 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내가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은 위험하고 이상한 인간들이 많으니까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총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문화로 내재되어 있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이런 역사가 이제 또 그렇게 흘러온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이. 자, 그리고 이번에 이 미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좀 떠오르더라. 미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그 미국 텍사스 홍수난 거 보셨죠? 그리고 토네이도나 번개가 이런 식으로 쳐요, 미국은. 나 그거 보고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미국의 자연재해는 얼마나 스케일이 남다르길래 저렇게 거대하고 엄청날까? 인생 동반자 저키 반니성형 피부과 인제고택 학인다 박경민 바이킹컵에 간다요 후원자 투 당근 간다요 후원자인 부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단원엔 뱅다 최영인 수리서 크로스카 보아워 제이파 정선촌노 시오필 신보사우 칠레 ANNSB.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